안녕하세요, 노구리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식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근처의 공원에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 새로운 식구는 바로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입니다. 네, 자전거 생활에 접어든 지 거의 5년째가 됐고 자이언트 프로펠을 만 5년 정도를 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3년 정도는 자전거를 타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자전거를 계속 타면 탈수록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연식도 오래되고 구동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소음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이제 기변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좀 길게 타본 자전거는 프로펠과 서벨로였는데요. 동호인에게 가장 좋은 자전거는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그냥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에게 정말 최고의 자전거는 뭘까? 그래서 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쁜 자전거. 둘째, 가벼운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고 예쁜 자전거를 알아봤는데요. 제 주변에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를 타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이 타는 걸 보고 정말 가볍다, 가볍고 경쾌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포커스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제가 포커스를 알아보다가 다행히 또 어떻게 또 연이 돼가지고 이 포커스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이자르코 맥스는 2018년 버전으로 완전 신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019년 버전에서는 이자르코 맥스는 완전히 리뉴얼이 돼서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 컬러는 와인색이나 거의 핏빛이 돌 정도로 굉장히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햇빛이 비치면 이 자전거의 색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오늘 좀 구름이 껴서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 디테일을 보면은 이 실제로 이 포커스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장 자체에 약간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펄처럼 펄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햇빛이 지금도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쁜데 햇빛이 비치면 색깔이 더 예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커스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빨간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빨간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X 스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포커스가 독일 브랜드들이 보통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캐년도 그렇고 포커스도 그렇고 사이즈가 조금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브랜드는 S를 탈 수 있지만 X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형태를 본다면 굉장히 특색이 없는 그냥 전형적인, 누가 보면 이거 알루미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색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테이가 내려오는 이런 형상도 없고 그냥 뭐 에어로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전형적인 자전거 프레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덕분에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프레임과 포크가 엄청난 초경량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세팅을 해놓은 이 자전거의 무게는 완차 무게는 6.7kg입니다. 물통 케이지하고 이런 마운트 같은 것들을 다 단 상태가 6.7kg이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타던 프로펠 같은 경우에 7.6kg였습니다. 완차 무게가 7.6kg였는데 거의 비교를 해본다면 900g, 거의 1kg이 프로펠과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물론 이 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듀라에이스 구동계가 풀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튜블러 휠이 잘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무게를 줄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프레임과 포크의 무게만 해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통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6kg 초반대, 세팅 하나에 따라서 6kg 초반대도 바라볼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손을 봐가지고 6kg 초반대 무게를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볼게요. 네, 전체적인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정직한, 그냥 진짜 일반적인 정직한 자전거 형태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포크도 굉장히 얇습니다. 프로펠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포크 두께도 굉장히 얇고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구성도 아주 심플해서 그냥 이 포커스라는 글자가 굉장히 아주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아주 빨간색의 이 흰색 데칼이 너무나 예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구동계는 전체 모든 구동계가 듀라에이스 9100 구동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링블링한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듀라에이스 크랭크가 있고요. 물론 드레일러, 앞뒤 드레일러 모드, 그리고 체인과 스프라켓, 뭐 레버를 포함해서 모든 브레이크까지 듀라에이스 91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속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성능이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타던 서벨로 S3 같은 경우에도 듀라에이스 구동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9000번대였죠. 9000번 브레이커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9000번과 이것과 사실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9000번하고 9100번하고 눈 가리고 사용하면 알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스템과 핸들바 모두 3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템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핸들바는 카본 핸들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제 그 액션캠을 마운트할 수 있는 마운트를 달아놨고요. 지금은 와우 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 테이프는 산마르코, 그리고 안장도 산마르코 안장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얘가 저랑 조금 궁합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좀 아픕니다. 1시간만 타도 아파요. 그래서 얘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파요. 그리고 포커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지금 스택이 좀 낮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C포스트만 봐도 뒤로 셋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거리가 당연히 멀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포지션이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제가 안장을 최대한 거의 진짜 꽤 많이 앞으로 해놨는데도 보시면 이 라인을 꺼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장을 더 앞으로 당기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C포스트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포커스는 해외에서도 보면 선수들이 사용할 때 뭐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택도 낮고 뭐 좋은 자전거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자세는 조금은 불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포커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케이블이 인터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변속기와 그리고 이 뒷브레이크까지도 케이블이 밖으로 완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나름 포커스에서는 이것도 특허를 낸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성을 유지하면서 변속이나 브레이킹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익스터널로 설계를 했다. 이걸로 인해서 더 가볍고 더 튼튼해졌다 라고 하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무래도 이 케이블이 익스터널인 부분은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이 포커스는 가벼움과 그리고 디자인,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 익스터널인 거 사실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단점은 하나 있어요. 자전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잡죠. 이렇게 잡아서 들어올릴 때가 많죠. 이렇게 잡거나 그럴 때 이 케이블이 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게 신경은 좀 쓰이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은 이 케이블만 만져도 뒷브레이크가 까딱까딱까딱 움직이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세팅이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포커스가 2019년 이잘코 맥스를 완전히 리뉴얼 하면서 인터널로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아쉽게도 이런 핸들바나 이런 케이블 같은 것들도 다 익스터널로 되어 있어서 뭔가 외관적으로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6.7kg, 조금만 손을 대면 6.5kg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정말 너무나 가벼운 자전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밸런스하게도 저는 파워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6800 크랭크를 달아놨고요. 얘가 좀 어떻게 보면 흠이죠. 그리고 여기 스피드 센서, 제가 스피드 센서가 지금 그 와우 거를 새로 사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은 옛날에 제가 5년 전에 사용하던 스피드 센서를 달아놨습니다. 저는 이 포커스를 출고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나름 지리산도 갔다 오고 어제도 라이딩을 가고 해서 자출도 여러 번 하고 해서 벌써 한 500km 정도를 넘게 탄 것 같습니다. 500km라면 짧은 마일리지는 아니죠. 제가 한 달에 그래도 한 최소한 1000km 정도는 라이딩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타본 느낌으로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프로펠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어필에서 경쾌함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서벨로를 타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서벨로와 프로펠이 약 한 500g 정도, 600g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얘는 프로펠과 거의 한 900g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 900g의 차이가 어필이나 이런 데서 정말 엄청나게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진짜 제가 이게 뭐 포커스를 타면서 느낀 게 뭐 경쾌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 경쾌함이 아무래도 이 무게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면 평지에선 잘 나가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아직 저는 확신은 못하겠어요. 프로펠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워미터를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라이딩을 해서 실제로 평지에서 똑같은 속도를 유지를 했을 때 몇 와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프로펠과 포커스를 한번 똑같은 상황일 때 한번 비교를 해서 비교 리뷰도 한번 올려볼게요. 왜냐면 저는 항상 에어로 모델만 탔기 때문에 올라운드 모델이 처음인데, 올라운드 모델이 왠지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쾌함을 줘요. 특히나 어필에서는 진짜 확실히 가볍구나 라는 게 몸에서 그냥 체감이 됩니다. 네, 앞으로 저는 이 포커스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 생활을 쭉 당분간 쭉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뭐 디자인으로 보나 그리고 무게로 보나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리뷰긴 하지만 롱텀 리뷰는 아니라서 추후에 롱텀 리뷰도 한번 올릴 생각이고요. 한 가을 정도 돼서 이게 진짜 뭐 어떤 코스나 어떤 코스를 다 다녀봤는데 진짜 이런 느낌이 있더라, 기존에 타던 프로펠 에어로 모델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 느낌이 있고 또 좋은 게 있고 또 이런 건 좀 단점이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한 리뷰와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 자전거를 진짜 좀 더 길게 타고 심층적인 리뷰를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게 한 500km를 타면서 느낀 거는 확실한 건 뭐냐면, 역시 동호인에게 최고의 자전거는 가벼운 자전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스크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 다 좋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한국에서 산을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어필을. 그런 데 있어서 이 거의 1kg이 차이가 나는 자전거는 그냥 극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감량을 해보겠습니다. 6kg 초반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6kg 초반까지 한번 떨어뜨리도록